입이 떡 벌어지는 공항의 비밀을 공개해드릴까요? 준비하세요. 공항에는 야생동물 관리인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이들은 사슴을 비행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오리 가족을 공항의 습한 연못에서 멀리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터미널 건물에 숨어있는 너구리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꿀벌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2012년 8월 뉴욕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 비행기 기체에 수십만 마리의 꿀벌이 때로 몰려든 사건이 발생했어요. 승무원들이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고 수화물을 싣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죠. 양봉의 달인 스티븐 레파스키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당시 지난 몇 달 동안 공항이 처리해야 했던 벌떼 문제가 벌써 4번째였어요. 2012년 5월에는 15,000마리가 넘는 벌떼가 유도로 C의 조명을 뒤덮었어요. 그로 인해 심각한 비행 지연이 발생했고요. 그때 공항의 야생동물 관리자는 인근의 양봉가를 구글에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레파스키를 찾게 됐고 나중에 그를 계약직으로 고용했어요. 비행기의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무선 장애가 발생하면 공항 관제탑에서 신호 램프를 사용해서 조종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조종사는 이 램프의 도움으로 언제 어디서 착륙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요. 조종사는 공항 직원의 지시를 받기 위해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각기 다른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조종사가 녹색 광선을 보면 착륙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활주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관제사는 이 신호를 깜빡이는 빨간색 불빛으로 바꾸고 조종사는 착륙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공항 직원이 보안 검색부터 탑승구까지 승객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 공항에는 사용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안면인식 스캐너가 있어요. 이 스캐너에는 승객의 얼굴과 신분증을 비교하는 특수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있죠. 공항의 쇼핑구역 옆에서 가장 편안한 좌석을 찾을 수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쇼핑객을 매장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 소매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매장 쇼윈도를 바라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머, 이건 사야 돼! 할 물건이 바로 거기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 생수를 사다가는 잔고가 쉽게 바닥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여행자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많은 공항에서 무료로 물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빈 물병을 가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물 보충 스테이션을 찾으세요. 이런 곳은 보통 화장실 근처에 있어요. 현대식 리필 스테이션을 찾을 수 없다면 적어도 분수대 정도는 있을 거예요. 공항 물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위탁 수화물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승객보다 늦게 체크인하기만 하면 돼요. 가장 마지막에 짐을 붙이는 가방이 보통 수화물 벨트에 가장 먼저 나타나요. 공항에 있는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은 공항 밖의 정식 식당을 방문했을 때보다 맛있지 않을 수 있어요. 셰프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 레스토랑 회사가 공항 매장을 담당하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음식을 포함한 공항 내 배달에 대한 보안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공항과 항공사는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요. 기장이 총 비행 시간을 알려줄 때 보면 항공편을 예약할 때 본 도착 시간과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약간의 지연 가능성과 활주로 주행 시간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에요. 비행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교통이 매우 혼잡한 대도시의 경우 2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항 측의 권장 시간은 쇼핑, 식사 및 음료에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기 위한 기발한 계획일 뿐이에요. 보안 검색대와 여권 심사를 통과하면 골든타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나 샌드위치를 사거나 읽을 책을 사거나 새 향수에 거액을 지출하는 등 지갑을 열 가능성이 가장 높은 60분이죠. 경유 시간이 길지만 이 매장 저 매장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일부 공항에는 요가 스튜디오나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 등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행객들로 가득하겠죠. 대부분의 승객이 찾지 못할 만한 번잡한 터미널에서 떨어진 곳을 찾아보세요. 일반적으로 자주 비행하는 사람들만 이런 장소를 이용합니다. 항공편에서 따뜻한 기내식이나 스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항보다 기내에서 식사하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어요. 특히 항공사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요.
이 경우 기내에서 구입하는 음료와 음식에 대해 최대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공항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예요. 미국 교통안전국이 성난 고양이보다 더 싫어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걔는 자신을 쓰다듬어주는 직원을 그저 안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에게 그랬다간 그 시련에서 손이 다치지 않고는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고양이가 느슨해지면 잡기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아직 보안 확인이 안 된 경우 심각한 보안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비행기로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액체류 반입 금지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땅콩버터, 치약, 크림, 로션, 리퀴드 메이크업, 라바 램프, 스노우 글로브, 일부 의약품, 데오도란트, 심지어 젤 신발 삽입물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항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문 손잡이, 화장실 또는 바닥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공항 보안 트레이에 가장 많은 세균이 서식해요. 긴 줄을 서 있는 여행객들이 트레이를 만지고 들고 신발, 기내 반입 수화물, 주머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그 안에 넣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보안 쓰레기통이 공항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입증된 것도 당연하죠. 게다가 이 트레이는 정기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자주 소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항공권을 보여주세요. 가는 곳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아도 목적지를 알 수 있어요. 공항 코드 덕분이죠. 이 코드는 예약 및 항공권 관련 문서에서 특정 공항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서너 개의 문자예요. 수화물 태그에서도 공항 코드를 찾을 수 있어요. 여행 가방이 올바른 장소로 도착하도록 도와주죠. 대부분은요. 항공교통관제 직원들도 편의를 위해 공항 코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공항 코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예요. IATA 코드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모든 조합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ICAO 코드도 있습니다. 총 4글자인데요. 첫 글자는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나타내고 두 번째 글자는 국가, 나머지 두 글자는 차례대로 매겨지죠. 하지만 더 자주 사용되는 세 글자 코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왜 세 글자일까요? 1930년대로 거슬러 가서 처음에는 조종사들이 국립기상청의 두 글자 도시 코드를 사용해서 공항을 지칭했어요. 하지만 곧 미국 내 공항의 수가 이러한 코드의 수를 능가하게 됐죠. 그래서 항공사들은 세 번째 문자를 추가해서 이 시스템을 확장했습니다. 보통은 X였는데 로스앤젤레스의 LA가 LAX로 바뀐 것도 그 원리예요. 세 글자 시스템은 1960년대에 IATA에 의해 완성됐습니다. 같은 코드를 가진 공항이 두 개 있을 리는 없지만 일부 코드는 너무 비슷하게 들려서 쉽게 착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CGP 코드가 있는 이 공항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르헨티나의 공항 코드인 CPG가 있어요. 엉뚱한 곳으로 비행하기가 쉽겠죠? 위험할 정도로요.